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양 외곽 작은 마을에 김도영이라는 한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조판서 김대감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풍류와 유흥에만 몰두하는 철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도영은 양쪽에 기생들을 끼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기생들은 깨르르 웃으며 도영의 어깨와 가슴에 얼굴을 기댔지요. 나으리, 오늘도 특별한 술을 드셔보시렵니까?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마음껏 빨아드셔요. 기생들은 술을 몸 위로 뿌렸습니다. 도영은 입맛을 다시며 눈앞에 있는 것을 덥석 머금었지요. 좋다. 이리 좋고 부드러운 것을 내놓칠 수는 없지. 도영은 기생들의 살결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술보다 나를 더 취하게 하는구나. 도영은 양쪽에 앉은 기생의 몸을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기생들은 다리를 꼬며 앙탈을 부렸지요. 아이, 간지럽사옵니다. 자꾸 깨물지 마시어요. 자꾸 꿈틀거리니 내 더 깊이 빨고 싶어지는구나. 안 나올 때까지 내 밤새 받아먹어야겠다. 도영의 짓궂은 농에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있던 친우 하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에 소방 맞은 여인이 왔다던데 들어보았나? 소방 맞은 여인이라? 한참 입안의 것을 오물대던 도영이 고개를 들어올렸습니다. 어떤 여인인고? 의금부 도사의 딸인데 아비가 영모에 연루되어 차명을 당했다고 하더군. 그런데 임금님의 은혜로 가족은 사면받고 이곳으로 유배온 모양이야. 도영은 호기심이 깃듯 얼굴로 술잔을 기울었습니다. 그거 참 기구한 운명일세. 그러면서 한 손으론 헐떡이는 기생의 몸을 진득히 주물렀지요. 그것뿐만 아닐세.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 오두막에서 지낸다고 하더군. 아, 그다 무너져가는 초가 말인가? 사람 사는 곳이라 보기도 민망한 곳 아닌가? 그래, 그곳에서 여종 하나 없이 혼자 살림을 꾸려간다고 하더군. 그때였습니다. 도영의 밑에서 신음하던 기생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지요. 소문으론 엄청난 박색이란 얘기도 있사옵니다. 그러자 다른 기생들도 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서방에게 소방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사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만 되면 나무통처럼 꿈쩍도 안 해 소방 맞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서방뿐만 아니라 애초에 산의 알기를 돌같이 아는 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산의 알기를 돌같이 안더라. 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넘어뜨려 봐야겠군. 도영의 말에 친우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너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내기를 하자꾸나. 내기라니? 내가 그 여인을 열흘 안에 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지고 있는 땅 중 하나를 네게 주겠다. 오호, 참말이냐? 대신 내가 이기면 앞으로 술값은 모두 네가 대거라. 도영은 그리 말하며 다시 기생의 풍만한 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최근 무료했던 참인데 재밌을 것 같구나. 자신은 내기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라며 호언장담했지요. 내 매력에 넘어가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그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그 시각 한 여인은 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 맞은 여인, 해수였지요.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시다니. 그럴 리 없다. 해수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 중 일부가 사라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만 찾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다음 날, 도영은 해수가 머물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도영은 여인들의 시선을 즐기며 눈웃음을 흘렀지요. 사내 보기를 돌같이 하는 여인이라고? 그런 여인을 쓰러뜨려 내게 안달내게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구나.
도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 길목에서 종종 몸을 맞추는 과부, 숙희 부인과 마주쳤지요. 어머, 이게 누구신가? 도영도령 아니신가? 숙희 부인은 도영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도영은 몸을 가까이 붙여오는 숙희 부인을 밀어내지 않았지요. 또 아래가 근질거리는 모양이군. 오히려 숙희 부인 허리를 끌어안아 으슥한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이 자꾸 몸을 비비대시면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소? 그러자 숙희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영에게 입을 맞추었지요. 도영은 안달난 숙희 부인의 몸을 지분대며 질문했습니다. 산기슭 허름한 오두막에 왔다는 여인에 대해 알고 있소? 해수아씨 말이오. 아는 사이인가 보? 숙희 부인은 허겁지겁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 있을 적 안면을 트고 지낸 사이긴 하나 딱히 깊은 사이는 아니었죠. 다만 남편이 천하의 남봉꾼이라는 소문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답니다. 숙희 부인은 대답하며 도영의 중심을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물론 도영도령만큼 남봉꾼이겠소? 그러면서 황홀한 표정으로 숨을 내쉬었지요. 내 평생 일이 큰 걸 본 적이 없어. 여전히 한 손으론 다 쥐어지지도 않는구려. 어떻게 내가 오늘도 내 발로 기계 만들어주면 되겠소? 도영은 웃으며 보란듯이 허리를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자 숙희 부인이 자지러지며 급하게 몸을 돌려 엉덩이를 내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털썩,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과 숙희 부인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보다 더 놀란 얼굴로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해수였습니다. 어머, 해수아씨 아니십니까? 그게 훔쳐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해수라고 불린 여인은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영은 옷을 추스리며 해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소문의 그 여인이라고? 도영은 내심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소문과 달리 박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단아했으며 어딘가 슬픈 눈매는 인상적이었지요.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해수는 서둘러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영이 그 뒤를 따라갔지요. 도령, 날 일이 만들어 놓고 어디 가시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 다음에 찾아가겠소. 도영은 따라오려는 숙희 부인을 따돌리고 해수를 급하게 쫓았습니다. 해수는 이미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빠른 걸음으로 해수를 앞질렀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도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해수는 당황하더니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윤혜수라고 하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옵니까? 도영은 해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해수가 깜짝 놀라며 경계했지요.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마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영은 자신만만한 눈웃음을 흘렀습니다. 해수도 다른 여인들처럼 수줍어할 것이라 예상했지요. 하지만 해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령이 왜 안내를 하십니까? 남녀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고름이 풀렸습니다. 남사스러우니 정돈하시지요. 해수는 그 말을 끝으로 도영에게 멀어졌습니다. 도영은 처음 보는 여인의 차가운 반응에 눈만 깜빡였지요. 다음 날 도영은 다리를 달달 떨며 산책로에 서 있었습니다. 해수가 이곳을 자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지요. 내 오늘은 기필코 그 여인을 쓰러뜨리고 말겠다. 때마침 해수가 도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긴밤, 무탈이 잘 보내셨습니까? 도영은 해수를 보며 한쪽 눈을 찡긋 깜빡였습니다. 여인들이 껌뻑 죽던 필살기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해수는 볼을 붉히기는커녕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을 이상하게 뜨시는 걸 보니 의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도영을 쌀쌀맞게 지나쳤지요. 도영은 망치를 얻어맞은 얼굴로 해수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인이로군. 다음엔 선물 공세를 해야겠구나. 다음 날 도영은 해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해수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영은 웃으며 해수에게 꺾어온 꽃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다 아씨를 닮은 꽃이 보여 가져왔습니다. 본디 꽃을 싫어하는 여인은 없었지요. 도영은 꽃을 받는 해수를 보며 웃음을 흘렀습니다. 아름답군요. 그런데 해수는 덤덤히 덧붙였습니다. 꽃은 꺾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게 더 아름다운 법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언행도 도를 지나치면 꽃이 시들듯이 정이 시들기 마련입니다. 해수는 그 말을 끝으로 도영을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혼자 남은 도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내 반드시 저 여인이 내게 매달리게 만들겠다. 언젠가부터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란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도영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도영은 해수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영은 장터 구석에서 평민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는 해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들은 해수를 짓궂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해수가 쓴 글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수는 외모와 언행과 달리 엄청난 악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써봐도 되겠습니까? 도령, 해수가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영은 그 붓을 쥐고 글을 써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도영의 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영은 마을, 아니 한양에서 알아주는 명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 때문이었지요. 도영은 해수가 자신의 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잔꾀가 생각났지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씨에게 붓쓰는 법을 알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수가 망설이는 사이 도영이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씨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조하겠습니다. 결국 해수는 도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해수는 자신의 필체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영의 필체는 누가 봐도 뛰어난 명필이었습니다. 해수는 제안을 승낙했고 도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영은 정성을 다해 해수에게 붓쓰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손에 힘을 빼고 붓을 이렇게 쥐어보십시오. 도영은 은근슬쩍 해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해수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해수는 오랜만에 닿는 사내의 접촉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낯선 사내의 접촉에 이리 마음이 떨리다니. 그리고 숙희 부인과 입 맞추던 도영이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해수는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자꾸 도영의 입술만 보였지요. 저 입술과 닿으면 무슨 느낌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 다리 사이가 간지럽고 젖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심 마음 한구석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도영이 저를 넘어뜨리거나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기대감이 커질수록 해수는 온몸이 저릿저릿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도영은 수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해수는 아쉬우면서도 수업이 계속될수록 도영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천하의 남봉꾼이라는 소문과 달리 도영은 박학다식했으며 성품이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지요. 수업은 그 뒤로 계속 이어졌고 해수는 도영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도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기 때문이었지만 이젠 해수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바뀌었지요. 해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들게 하는 여인은 처음이다. 내기 따위로 접근했던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수업을 이어가던 중 해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은 혹시 의금부나 형주 쪽에 아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병조판서이시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해수는 도영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도영은 눈물을 글썽이는 해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도영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해수는 도영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영은 그런 해수를 조심스레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반드시 해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도영과 해수, 둘 사이는 이제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는 더 이상 도영에게 척을 지지 않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지요. 도영은 기방의 발걸음을 뚝 끊고 오직 해수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수는 장터에서 한 기생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생이었지만 기생은 해수를 알아보고 다가왔지요. 도령님께 수업을 받으신다고 들었사옵니다. 기생의 눈빛엔 묘한 적개심이 깔려 있었지요. 기생은 당황해하는 해수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무엇을 말입니까? 도령이 아씨에게 접근한 이유는 다 내기였다는 것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령은 친후분들과 함께 아씨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땅을 내놓겠다는 내기를 했사옵니다. 참 짓궂은 분이시지요? 기생은 그렇게 말하며 굳은 해수를 지나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홀로 남은 해수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았지요. 그런 거였구나. 한편 도영은 연서와 꽃 모종을 심은 화분을 가지고 해수를 찾아갔습니다. 연서엔 해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글이 가득했지요. 처음엔 내기였으나 지금은 해수아 씨를 진심으로 은혜하고 있다.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고 내 마음을 고백해야겠구나.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해수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쌀쌀맞았습니다. 도령,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더는 도령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슨 까닭인지 얘기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또한 도령과 헛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이라니. 도영은 상처받았지만 꿋꿋하게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해수는 뒤돌았고 도영은 해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해수가 도영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도영이 가지고 온 화분이 깨지고 말았지요. 도영은 순간 자신의 마음이 깨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왜 소방 맞았는지 알겠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긴 하나 나무 토막처럼 차갑고 뻣뻣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내 말이 틀렸소? 두 사람은 찢어지는 가슴을 숨기고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도령은 어떻습니까? 기방에서나 환영받는 생각 없는 한량 아니십니까? 맞소. 하지만 그런 한량인 나라도 아씨를 소박 놓았을 거요. 밤마다 나무 토막과 같이 있는 기분이었을 테니까 말이오. 어떻게 그런 말을. 짝, 해수는 저도 모르게 도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다신 제 앞에 그 더러운 낯짝 보이지 마십시오. 좋소. 마음대로 하시오. 도영은 들고 있는 연설을 바닥에 내던지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해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떨고 있는 해수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영은 마음 깊이 후회했습니다. 해수아 씨가 너무 그립구나.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다. 아씨를 찾아가 사죄해야겠구나. 도영은 해수를 찾아가기 위해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청나라 병사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요. 시종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덮친 마을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도영은 급하게 해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그 시각 해수 역시 도영과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영이 던지고 간 연서가 들려 있었지요. 내가 도령을 오해했었구나.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도령의 진심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해수는 도영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장터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조선 계집들을 모두 잡아라. 청나라 병사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은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내렸지요. 사내들은 죽이고 여인들은 모조리 잡아. 사람들의 절규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해수는 말굽에 치여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해 피신하였지요. 그리고 그만 청나라 병사에게 눈에 띄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여기 숨어있던 계집이 하나 더 있었구나. 병사가 해수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해수는 고통스러운 숨을 내뱉었지요. 한편 장터에 막 도착한 도영은 끌려가는 해수를 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사는 해수를 말에 묶어 끌고 가고 있었지요. 아씨,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수는 끌려가면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 미안함,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기다리십시오. 내 반드시 아씨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영은 즉시 마을 의병단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함께 싸우겠소. 하지만 의병들은 도영이 양반이라며 무시했지요. 은혜하는 아씨가 청나라 병사에게 끌려갔소. 사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소. 의병들은 도영의 진심에 결국 도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영은 갑옷을 걸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수는 다른 부녀자들과 함께 청나라 병사들의 임시 진영으로 끌려갔습니다. 해수는 몹시 두려웠고 불안했지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수 맞느냐? 해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소박 놓은 남편, 유정호가 서 있었지요. 당신이 여기 왜? 내 너를 구하러 왔다. 빨리 이쪽으로 나오거라. 정호는 막사 근처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너부터 구해주고 다시 구하러 오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해수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정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해수를 데리고 간 곳은
청나라 장군 바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분명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오너라. 정호는 얼어붙은 해수를 거칠게 끌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더니 바투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군님, 제가 말씀드렸던 제 부인입니다. 바투는 해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호, 조선 계집 중에 이런 미인이 있었구나. 제 부인은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해수는 정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엔 사지가 덜덜 떨리고 말았지요. 유정호, 너는 정말 쓸모있는 놈이구나. 저번에 시킨 윤도사 일도 잘 해결하고 말이야. 그 늙은 놈이 우리 계획을 방해하려 했는데 네가 반역죄를 씌워서 잘 처리해줬지. 과찬이십니다.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해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해수야, 오늘 밤 장군님을 잘 모시도록 하여라. 해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죄로 몰고 간 것이 모두 다 정호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 정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해수는 털썩 주저앉아 분노에 휩싸였지요. 한편 도영은 의병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위험할 거요. 어렸을 때 청나라 언어를 배운 적 있어. 병사로 위장에 잠입할 테니 사지를 마비시키는 독초와 기름, 화살을 준비해 주시오. 난 청나로 병사로 위장해 막사로 잠입하겠소. 의병들은 도영의 지휘에 움직여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도영은 은밀히 움직여 청나라 병사 하나를 기절시킨 뒤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의병이 준비해온 독초를 챙겨 막사로 잠입했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은 청나라 언어를 하는 도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영이 몰래 탄 독초가 든 술을 의심 없이 마셨지요. 도영은 그런 병사들을 보며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해수가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밤이 되자 청나라 병사들이 마비와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구나. 보초를 서던 병사들 역시 배를 부여잡고 하나둘씩 쓰러졌지요. 지금이다. 도영은 잠복해 있던 의병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의병들은 기름과 화살을 이용해 건초 더미에 불화살을 쐈습니다. 독초에 중독된 병사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서둘러 해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편 그 시각 해수는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조선의 예법을 아십니까? 예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조선 여인은 사내와 밤을 보내기 전 목욕제계를 해야 합니다. 해수는 부디 바투가 관심을 보이길 바랐습니다. 다행히 바투는 관심을 보였고 해수는 조선 여인의 예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비녀를 만졌지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투는 막사 밖으로 나갔고 해수는 그 틈을 노렸지요. 아버지의 원수! 해수는 비녀를 꺼내 바투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투가 바로 해수의 손목을 꺾어 내동댕이 쳤지요. 이 조선 계집이 감히 너를 들개한테 던져주마. 바투가 칼을 꺼내들어 해수를 겨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씨, 도영이 나타나 들고 있던 칼로 바투의 칼을 막아섰지요. 아씨, 제 뒤에 서십시오. 네 놈은 또 누구냐? 도영과 바투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접점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러던 그때 불에 탄 막사가 허물어졌고 도영이 주춤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크게 휘둘렀지요. 도령, 해수는 불이 붙은 횃불로 바투의 등을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바투의 몸이 불타올랐고 바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서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도영은 해수의 손을 잡고 막사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해수야, 정호가 나타나 도영을 공격했지요. 도영은 정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정호는 넘어졌고 도영은 해수를 말에 앉혔지요. 해수는 정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지아비가 아닙니다. 내 언젠가 당신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때까지 살아계시오. 내가 당신을 벌하기 전까지 반드시 살아계시오. 해수의 뒤에 탄 도영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말이 불길에 타오른 진영을 빠져나갔지요. 정호는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고 주먹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도영과 해수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영은 해수를 끌어안고 사죄했습니다. 아씨,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해수는 그런 도영을 마주 안았습니다. 저도 도령을 오해하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수는 도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호와 바투의 대화에서 들은 모든 것을 도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반드시 복수해드리겠습니다. 도령, 해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를 품어주세요. 이미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몸으로도 품어주세요. 도영은 놀란 눈으로 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에게 안기고 싶습니다. 도영은 해수를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아주 조심스러운 손짓이었지요. 아프면 말해주십시오. 도영의 손이 해수의 배꼽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도영은 해수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도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고개를 젖히며 자지러졌습니다. 도영의 손길에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지요. 너무 맛있어 보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영은 다급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달고 향기롭소. 평생 이곳에 입술을 묻고 싶소. 해수가 허리를 휘며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도영은 조심스레 몸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두막을 떠나려는 두 사람에게 의병이 찾아왔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청나라 병사들이 바투 장군을 죽인 도령을 찾고 있어. 그리고 유정호가 청나라 장수들과 함께 도망쳤어. 우리 의병이 쫓고 있다오. 해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정호는 내국노입니다.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는 청나라 잔당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씨는? 도영은 해수의 어깨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씨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계십시오. 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도영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일에 아씨를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해수가 차분히 입을 열었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유정호와 손을 잡았던 매국 관리들의 증자를 찾겠습니다. 저는 관청문서에 박습니다. 분명 증자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영은 더 이상 해수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청나라 잔당들을 쫓겠습니다. 반드시 소탕하고 돌아와 아씨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좋소. 그럼 아씨는 저와 몇몇 의병과 함께 각 관아의 문서고를 뒤져보는 게 좋겠소. 알겠습니다.
해수는 도영의 두 손을 맞잡고 차분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절절한 사랑과 애절함, 그리움이 가득했지요. 도령, 반드시 살아서 내게 돌아오세요. 약조하겠습니다. 며칠 후 조선군이 청나라 잔당들을 소탕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정호를 비롯한 매국노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해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정호와 다른 매국노들은 추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수는 주요 증인으로 불려갔지요. 추국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유정호, 네가 청나라에 협박하여 나라를 팔고 윤도사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윤회수, 네가 들은 바와 찾은 증좌의 내용을 증언하거라. 해수는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청나라 장군 바투가 윤도사 일을 잘 처리했다고 유정호에게 말하는 것을요? 해수는 말하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정호가 바투에게 보낸 밀서이옵니다. 청나라 진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밀서엔 조선 침략 계획과 윤도사를 제거할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정호를 포함한 매국노들의 공개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수는 망나니 앞에 선 정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고 해수는 그리운 마음으로 도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수의 거처에 의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젖어 있었지요. 해수는 불길한 마음을 누르고 의병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사자 명단에 설마, 김도영 도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털썩. 해수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죄송합니다. 도령이 죽었다고요? 해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도리질 쳤습니다. 거짓말. 눈물로 뿌옇게 흐려진 시야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도영의 얼굴이 보였지요. 해수는 결국 가슴을 퍽퍽 내려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해수는 천천히 바닷가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도령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수는 바다를 향해 몸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철썩철썩 몸을 흔들었지요. 해수는 눈을 감고 초연히 바다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씨, 저 멀리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환청이 들리는구나. 그런데 몸을 붙잡는 손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도영이었습니다. 아씨, 제가 왔습니다. 도령? 정말 도령이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사자 명단에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잘못 전해진 것이지요. 해수는 그제야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도영에게 안겼습니다.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도령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제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도영은 해수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해우를 만끽하였습니다. 도영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와 정식으로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부인,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서방님. 그리고 해수의 아버지 윤도사는 사후의 충신으로 복권되어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도영과 해수 두 사람을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해수가 먼저 숨을 거뒀을 때 얼마 못 가 도영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던 것이지요. 지성감천이라 하니 지극한 정성은 하늘마저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영과 해수의 진실한 사랑과 아버지 복수를 향한 해수의 굳은 의지가 하늘을 움직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